시스템과 개인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은 영혼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시스템은 그 영혼의 주인에게 전혀 다른 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불일치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불일치는 아주 미약하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념과 지향점이 무엇인지, 사회의 고정관념이 얽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가 고정해버린 바로 이 집계에 정신이 꽉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계 때문에 전류가 차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집계가 채워졌다는 것은 무언가가 당신을 억압하고 있거나 당신의 나와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 당신을 짓누르지만 당신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주 어렴풋이 짐작할 뿐입니다. 집계가 채워진 전형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랑은 똑똑한 전략을 통해 손에 넣을 수 있다. 이 문장을 천천히 곱씹어 보기 바랍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하지만 이런 유의 책이 수천 권에 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하면 하려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2.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사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이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잘못됐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요? 어쨌든 누군가는 이런 좋은 직장을 얻어 팔자 좋게 산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당신이 아니라 그일까요? 선택받은 그 사람이 당신과 무엇이 달라서인가요? 어쩌면 당신이 거짓된 믿음이 쓰인 팻말을 목에 걸고 마치 그것이 귀중한 보석함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며 자신의 세계를 향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송출하고 있어서는 아닐까요? 3.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방법에 대해 다루는 책들도 아주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버림받았을 때 당신이 하려는 행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말이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돌아올 것이라 믿고 싶어서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믿으라 억지로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당신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모든 요소는 트랜서핑에서 중요성이라고 불리는 용어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어떤 것에 의해 압박을 느끼면 당신에게는 그것의 중요성이 저절로 커집니다. 중요성은 문자 그대로 집게처럼 자유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멍한 상태가 되며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당신이 사건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당신을 통제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멍한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주된 원칙은 집게를 없애고 집혀있던 자리에서 에너지가 흐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막힘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멈춰 있다는 뜻이며 먼저 이 정체 상태를 해결한 다음에
에너지를 흔들어 풀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트랜서핑에서 중요성은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없앨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당신을 억압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자각한다면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중요성을 가진 것들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꿈을 꾸며 옷장 안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숨어 있다고 믿을 때만 당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장을 열어 젖히고 중요성을 키우는 사물을 주의 깊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무시무시한 괴물은 곧바로 우스꽝스러운 털복숭이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집게가 잡혀있던 자리를 풀어놓은 다음에는 정체되어 있던 에너지의 흐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그냥 행동하면 됩니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요성이 막힌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한 다음 행동을 통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기 해방의 이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한눈에 봐도 아주 단순합니다. 집게를 찾아낸다. 즉, 나를 억압하는 것을 찾아낸다. 집게를 뺀다. 즉, 인식한다. 흐름을 만든다. 즉, 행동한다. 그럼 어떻게 집게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정신을 고정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집게를 찾으려면 제때 꿈에서 깨어나 자신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에 의해 압박을 느낄 때 그들은 마치 꿈을 꾸듯 멍한 상태이며 도대체 그들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저 올려보기만이라도 하기 위해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 원래 인생 힘든 거지 라며 그들은 짐을 진 채 느릿느릿 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잠든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짐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멈춰서서 주위를 살펴보고 자신이 들고 있던 필요 없는 짐을 버릴 생각을 하는 대신 아이고 무거워 라고 한번 투덜거린 다음 가던 길을 계속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억압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 즉시 주의를 깨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어떤 일로 인해 걱정되고 두렵고 불쾌한 느낌이 드는가요? 그렇다면 그 즉시 잠에서 깨어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빨간불이 깜빡거릴 것입니다. 경고등 말이죠. 말 그대로 상시 대기조가 출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주변과 자기 자신을 지켜보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를 억압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빨간불을 켜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인생이 훨씬 쉬워질 것이며 이로 인해 당신을 속이려고 하는 단순한 상황을 비롯해 자제력과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온갖 경우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빨간불이 깜빡이기 시작한다면
즉 무언가가 당신을 억압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당신에게 지워진 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짐이 정말로 당신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없어도 되는 짐인가? 당신의 소중한 지향점과 외부에서 오는 부담, 자신만의 신념과 사실인지 아닌지 믿을 수 없는 고정관념, 진정한 가치와 거짓 가치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짐이 신념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고정관념이 나에게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나는 그 요구가 마음에 드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날아다니는 새처럼 높은 곳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에 대해 당신의 영혼이 뭐라고 말하는지, 반면 마음, 즉 당신 자신의 마음이 아닌 사회의 마음은 무엇라 말하는지 맑은 정신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당신을 억압하려고 하는 고정관념이 내면의 암과 일치하지 않는다 느껴진다면 외부로부터 당신의 신념에 정신적인 틀을 씌우거나 당신의 나를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사회의 고정관념은 질병만큼이나 해롭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바라본다면 당신의 나를 깨뜨리려는 시도가 반복해서 일어날 때 정신적인 바이러스를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된 지금은 일종의 면역력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계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중요성을 비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중요성, 즉 주로 외적인 중요성은 사건, 물건 또는 관계의 의미나 가치가 지나치게 높아진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전형적인 특징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나 이미 실패를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걱정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내면의 평온함은 깨지고 에너지의 흐름은 막히게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공통적인 원칙은 사건을 바라보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중요성은 그것을 유발하는 대상을 숭상하는 혹은 초조해진 마음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성은 당신이 그것 앞에 바짝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이 태연하고 무관심하며 순전히 현미경을 통해 관찰을 해보고 싶다는 흥미 정도만 가지고 그것을 대한다고 합시다. 그 중요한 일이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지켜보고 있으며 마음껏 두려워하도록 내버려 두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나는 내 두려움을 똑바로 직시하며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시나리오가 깨지고 있다는 사실이 실망스러운가요? 신경질적으로 물을 첨벙거리며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해 라며 떼를 쓰고 싶은가요? 나는 사건을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시나리오가 깨지도록 의식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가능태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그 모습들을 융통성 있게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의 의미가 너무 커 보이는가요?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의미가 외부에서 부여된 것이며 그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알다시피 모든 현인은 소박하다. 위대한 일, 대단하다는 말로 표현될 법한 모든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위대한 사람들, 면접관들, 직장 상사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스타들, 사장들,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두 평범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건빵 한 조각이 목에 걸려 질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술에 취해 비행기 탑승을 거절당하기도 하며 누군가는 바람둥이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성이 왕좌에서 직접 내려오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중요성에게 그곳에서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순전히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중요도를 정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리석 조각상처럼 감정이 메마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를, 즉 태도를 통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감정과 기분은 자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감정과 기분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포, 슬픔, 혐오, 불쾌감 또는 반대로 기쁨, 사랑, 애착, 욕망 등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나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채 할 뿐이지만 속으로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감정들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긍정주의를 모방하는 것도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성공해도 좋지만 실패해도 좋아 라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실제로 실패한다 하더라도 잘된 일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그게 잘된 일일까요?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근거와 결론을 찾으려 들 것입니다. 그에게 의도 조율의 원칙이 있으며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해 주십시오. 불행을 행운이라고 바꾸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흉내내면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원칙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일까요? 왜 잘된 것일까요?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나에게 그 일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더 좋은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안 좋은 일을 피하는데 성공했다.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었으니 헛된 일이 아니다. 이번 일의 대가를 다음 성공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인연이 아니었다. 그러니 나의 운명을 찾으면 된다.
만약 중요성이 너무 커서 도저히 그 무언가를 버릴 수 없다면 실패를 미리 받아들이고 의도를 약하게 만든 다음에 그 중요한 일을 하러 가면 됩니다. 오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말이죠. 이런 설정은 의도를 약하게 만들지만 종종 아주 큰 장애물이 되고 나는 중요성의 잉여 포텐셜을 제거해 줍니다. 중요성을 없애는데 너무 집착하다 보면 모든 것에 무관심해지는 이상한 나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중요성을 없앤다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사건을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너지 흐름을 만들까요? 중요성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면 행동을 통해 남아있는 중요성이 흩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불안한 기대감과 나태함은 기회를 억누르고 에너지의 흐름을 막습니다. 반대로 행동은 잉여 포텐셜이 흩어지게 하고 에너지가 흐르게 만듭니다. 억압된 상태에 처해 있고 괴롭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그 이유는 에너지가 막혀 있기 때문이란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다시 흐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어떤 행동이라도 해서 움직임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행동이 중요성의 포텐셜을 만든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해도 좋습니다. 만약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특정 행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이 걱정인가요? 그 행동을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 미리 두려워하며 머리를 싸매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며 의미도 없습니다. 행동을 해야 합니다. 뭐든 해보세요. 그것이 정확히 어떤 행동인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 그 자체입니다. 행동을 통해 에너지에 막힌 부분이 풀려나고 흐름이 시작됩니다. 이 원칙을 모르는 사람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 담배나 태우고 있을 겁니다. 반면 흐름을 시작한 사람에겐 모든 일이 쉽고 자연스럽게 풀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하고 복잡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자리에 앉아 그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소개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에게 가서 인사하십시오. 어떻게 말을 건네고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할지 상상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흐름이 시작되면 답은 그 과정에서 저절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제임스 본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면 그 주인공이 거의 단 한 번도 생각이란 것을 하지 않고 그저 행동에 옮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가 맡은 임무는 전부 불가능한 일들 뿐입니다. 어떻게 그 임무를 완수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그 임무가 과연 완수할 수 있는 일인지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답은 행동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는 중요성의 포텐셜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저 흐름을 따라 행동하며
순식간에 이동하며 재빠르게 해답을 잡아냅니다. 그것이 영화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원칙이 현실에서도 효과를 냅니다. 지배자의 절대적인 의도이니 말입니다. 지배자는 앞뒤를 따지지 않고 그저 행동하기 시작하여 자신의 것을 손에 넣습니다. 해변의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지배자의 의도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와 부서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파도는 온 힘을 다해 해변으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도도 이렇게 확고해야 합니다. 나는 침착하게 나의 것을 가지러 간다. 동요하지도 갈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나는 파도다.